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고채널의 찬입니다. 네, 오늘도 성공 사례를 한번 만나볼 차례가 됐습니다. 네, 고반장님부터 한번 그 성공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뢰인분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그 의뢰서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은 연금보험을 가입하셨던 분인데 무려 5개의 보험을 가입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사항을 좀 몇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땡땡 생명 보험을 가입을 하셨고요. 이 첫 번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총 납입보험료가 약 1,380만원 정도, 해지 환급금이 950만원 정도, 그래서 추가로 해지 환급금을 받으셔야 되는 비용이 약 420만원 정도 되셨고요. 두 번째 보험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납입보험료가 크시네요. 두 번째 보험도 같은 땡땡 생명의 보험사인데요. 이것도 총 납입보험료가 약 1,250만원 정도 됩니다. 해지 환급금이 약 850만원, 추가로 해지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약 400만원 정도. 이 두 개 보험만 했는데도 해지 환급금, 그러니까 추가 해지 환급금이 거의 900만원 가까이 되시는 분이세요. 820만원 정도. 그렇죠. 820만원 정도. 지금 뒤에 나머지 3개 보험을 더 하면은 더 많은 금액이 있으시겠죠. 보험 설계사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되어 직접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그쵸.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 설계사 바뀌면 본인이 담당자 바뀌었다 해서 결국은 설명해주겠다 하면서 새로운 보험 가입하라고 하죠. 네.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보험의 이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해서 안정적인 이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으로 바꾸자고 하여 다른 보험으로 바꿨습니다. 바꾼 것도 바꾼 건데 이후에 또 하나의 보험을 또 들게 되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서 5개까지 가입을 하시게 된 거겠죠? 같은 설계사는 아니고 보험사도 다르긴 한데 그쵸.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가입한 보험이 어느 시점이 되더라도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해지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존 설계사분은 퇴사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보험의 사연도 비슷할 것 같아요. 보험 설계사가 또 바뀌게 돼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또 바뀐 거죠. 네, 앞에 내용은 비슷하고요. 보험의 이율이 낮아질 수 있고 안정적인 상품으로 바꾸자, 그리고 또 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하게 되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당시 가지고 있던 보험 해지 시 해지 환급금으로 일정 금액 선납 후 기간이 짧아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월쯤엔가 납입 중지를 하려고 했는데 유니버셜 상품은 납입 중지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기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유니버셜이 납입 중지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기간적인 부분이나. 근데 이번에 유니버셜 상품이 납입 중지가 되지 않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겠죠. 현재 기존 보험 설계사는 퇴사하셨다고 합니다. 계속 퇴사하고 새로운 보험 이런 게 반복이 돼서 여러 가지 보험을 또 가입을 하고 정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설계사가 그만두고 다른 설계사 찾아서 가입하라고. 근데 이게 과연 설계사만의 문제일까요? 보험회사에서 잘못된 안내를 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좀 제가 부연 설명을 해볼 건데 5건의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총 4건이 수용이 됐었습니다. 한 건은 불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에 다 저희한테 의뢰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 한 건 의뢰하시고 추후에 3건을 같이 의뢰하셨어요. 다른 보험사 포함해서. 그래서 먼저 진행했던 것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기존에 연금보험이 가입됐었어요. 돈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라면 연금보험이 맞죠. 종신보험보다는. 근데 연금보험보다는 아까 문답지에 있던 것처럼 종신보험이 돈을 모으기 더 적합하니 기존 거 해지하고 종신보험 가입해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포인트로 잡았던 거는 이제 부당 승환 계약, 기존의 연금보험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그거에 대한 피해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은 채 새로운 종신보험을 가입한 거에 대해서 부당 승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 연금보험을 해지하게 되면서 받은 해지환급금 있잖아요. 이 보험에 또 일시납으로 선납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좀 그런 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존 연금보험에서 선납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험료를 안 내도 되니까 어차피 지금 보험료 여력 되지 않냐, 추가로 보험료를 안 내니까 12월에 하나 더 하자. 유사한 보험, 그것도 종신보험이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보험이 됩니다. 조금 의아했던 게, 결국은 저희는 요건에 대해서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청했었거든요. 근데 민원 담당자 연락 와서, 또 그러니까 부당 해지 당한 기존 계약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TM 상품이더라. 들어보니까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 그것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요청하진 않았었거든요. 뭐, 고맙죠. 그래서 한 건 민원 제기해서 2건 다 돌려받긴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12월에 가입한 건입니다. 이게 설계사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연금보험 말고 이 1월과 12월에 가입한 2016년도였을 거예요. 2016년도 1월과 12월에 가입했던 설계사가 동일합니다. 근데 민원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부당송환이 인정돼가지고 기납법률 반환이 됐고, 첫 번째. 예. 네. 이게 같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조금 따로따로 의뢰를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진행했던 민원은 불수용이랍니다. 이거는 심지어, 그렇죠? 예,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잡았던 게 부당 승한 계약이다. 상품 설명 미행이다. 심지어 그 연금, 이 두 번째 계약은 연금보험 해지한 날짜와 가입한 날짜가 동일합니다. 유인물을 갖고 있던 걸 제출했었는데, 유인물에, 그때 그 유인물은 이제 금융심의 번호가 있는 유인물이긴 했습니다. 뭐 상품 설명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설계사가 이제 돈 모을 수 있는 내용에다만 형광색으로 표시해 놨지, 종신보험의 가장 중요한 사망보험금은 어디에도 표시가 안 돼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증거로 제출했는데 결국은 민원 수용이 안 된답니다. 이번 민원 담당자분이 이 영상 보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1차 민원 불송된다고 저희 컨설팅이 종결되는 거 아닙니다. 2차, 3차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권익위원회 민원, 서면 그 진정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 딜레이 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마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그 다음 주 정도에 그 권익위원회 민원서가 제출이 될 것이고, 그렇게 돼서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만약에 권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한테 시정호구를 한다면 금융감독원도 이제 지금처럼 보험회사의 입장만은 대변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 이후에 저희는 금감원으로 2차 민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안 된다. 그럼 저희는 다시 권익보호인으로 또 가겠습니다. 금감원한테 이렇게 시정호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게 없다. 계속해서 결국은 될 때까지 할 거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불안전 판매가 명확하고 증거가 명확한 건들은 적어도 민원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참 희한하네요. 비슷한 경우인 거잖아요. 설계서도 동일해요. 게다가 예. 동일한 보험사고요. 예, 동일한 보험사고. 어떤 거는 인정하고 어떤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차이가 있었다면 민원 담당자는 달랐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의뢰인들한테 자주 하는데 이게 상황이 동일하면 결과가 동일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상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어디냐, 그 보험사의 민원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차별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회신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하고 그 민원 담당자하고 제가 여러 번 통화를 했었는데 회신문을 일단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읽어보면 내내 동일합니다. 뭐 자필 서명했고 해피콜 했고 오랜 기간 지났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6가지 정도의 기본 방어 논리 가지고 보내올 것이 제가 보기엔 뻔합니다. 제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성공 사례를 얘기하면서 불수용된 사례를 말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케이스가 특이해서 왜 불수용이 되는지 납득이 잘 안 돼서 설명을 드리고자 했으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1차에서 민원이 수용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1차에서 수용이 안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2차 민원이 진행됨에 있어가지고 딜레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진성은 약속한 대로 끝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가 경험했던 사례가 너무 유사해서 이 보험 설계사가 바뀌었다고 연락 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많아요. 종종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도 그랬는데 저희 와이프는 애초에 가입을 했던 게 연금보험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보험 설계사가 바뀌었다고 찾아와서 연락을 하면서 가입을 했던 게 결국 종신보험이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 민원을 통해서 보험을 해지하기 전까지 계속 본인은 동일한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보험 설계사가 바뀌었다고 또 찾아오시는 경우에 본인이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 성격과 이 보험 설계사가 추천해 주시는 그 보험이 동일한 건지, 정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좀 명확히 좀 판단을 하시고 파악을 하시고 가입을 하더라도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민원인을 접수한 건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한 10년 동안 6번의 설계사가 찾아왔어요. 가입하고 어렵게 보험료 잘 내고 있으면 다른 설계사 전화 와서 뭐 이 사람 그만뒀다든지 뭐 험담을 하면서 뭐 상품을 험담하면서 해지해라 가입해라, 해지해라 가입해라, 이렇게 해서 가입한 게 설계사만 6명이었고요. 계약 건수가 10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다른 설계사들이 와서 상품을 해지시키고 재가입시키고를 반복 하나를 고민을 해본 결과, 본인을 모집했던 설계사가 그만두면 그 계약이라는 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설계사한테 이제 계약 이관이 됩니다. 근데 이관받은 설계사는
베네핏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득이 아무것도 없는데 적어도 이 계약이 나온 데서 이제 앞으로 관리는 해줘야 되거든요. 이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야 이거 이관 받은 거 가지고 뭐 리모델링 제안을 하든 뭐 상품 설명을 다시 하면서 뭐 새로운 상품을 권유해봐라, 이걸 영업으로 써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받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고객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도 보험 민원 성공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박 실장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험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박 실장님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네. 저희 마무리 인사 해보도록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